선생님. 네. 교수님께 그냥 질문인지 아닌지 그런 하나 묻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저 사실 하이 컴플렉스 PCI는 특히 아까 베리 하이리 스케믹 칩 이런 환자에 있어서 다트렛도 쓰고 아니면 또 강력한 포텐트한 그 P2Y12 이니비터를 쓸지 이런 걸 고민되는데, 혹시 이제 이 컴플렉스 PCI 환자마다 개개인의 맞춤형 그런 것이 개발이 될까? 예를 들면 프리미엄 하트 디스크 스코어 뭐 10년 후에 우리가 이런 환자는 뭐 코로나 디지 발생률 몇 퍼센트 이런 것처럼 어떤 이 환자 변수 뭐 흡연을 환자 당뇨기가 뭐 몸무게 이런 걸 다 스텐트 사이즈 길이 랭스 뭐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에서 이 환자는 이스케믹 스트로크 이스케믹 그 이벤트가 뭐 몇 퍼센트 블리딩 퍼센트 몇 퍼센트에서 다트를 이 사람은 7개월까지 쓰자 그런 걸 가능할까요? 제가 그런 걸 빅데이터나 이런 걸 예, 조합하면 가능할 예,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허 교수님 뭐 대충 정답 알고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도 수행 중에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이때까지 많은 그 스코어들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알고 계시는 그런 스코어들이 그냥 이런 데이터들 다 모아가지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냥 프리딕터를 뽑고 리스크 팩터를 뽑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그 AI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디테일한 멀티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를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알고리즘을 돌려보면은 그냥 아예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다 돌려보고 하면은 뭐 그냥 심지어는 A라는 사람한테 제일 어울리는 P2Y12 이니비터는 뭐고 듀레이션은 뭐 예를 들면 4.2months다 뭐 이 정도로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렇게 AI로 만들어진 거를 또 밸리데이션을 어쨌든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그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이런 사람을 거꾸로 이런 AI가 했더니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인 얘기인데, 실제 플랙티스에서 그러면은 허 교수님 보시는 A라는 환자를 만약에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할 건가, 우리가 뭐 진료실을 보면서 스코어를 매길 수 진행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복잡한 문제긴 한데 충분히 AI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뭐 거의 수행해서 조만간 결과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김 교수님 예.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재는 이제 티카 모노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에스피린 클로피도그렐로 그 낮추는 그런 그런 치료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추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두 번째는 아이사 리액트 5 보시면 이제 프라스구렐이 조금 우월한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프라스구렐 모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거꾸로 먼저 말씀드리면 프라스구렐 모노테라피 아직까지 나온 게 결과가 없고 한 연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라스구렐 모노테라피가 그냥 일단 먼저 우선돼야 될 게 프라스구렐 모노테라피가 티카구렐 모노테라피와 같은 그런 superiority, net clinical benefit의 superiority가 있는지 없는지 조만간 나올 연구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시행돼야 될 게 헤드 투 헤드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에 있어서의 얘기는 뭐 그냥 전부 다들 제 생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에비던스가 없는 것 같고, 이제 클로피하고 비교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또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처음에 티코 스터디 했을 때 클로피도그렐과의 비교를 왜 뺐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그 당시 어쨌든 에비던스 상에서는 플라토에서 데프트에서 티카그렐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뭐 코리아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만든 이 연구가 뭐 굳이 한국에서만 적용시키려고 진행했던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하지만 하여튼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 레지스트리 데이터,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혼선해서 봐야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지금까지로는 클로피까지 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그야말로 그냥 우리 생각에 있는 추론적인 얘기로 할 수 있는 거지 에비던스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 성모병원 이관용입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하이 스캐밍 리스크 ACS에 대한 연구 결과 잘 보았고 되게 훌륭한 연구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이 포함한 5가지 팩터 중에서 이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같은 경우는 이스케믹 리스크와 블리딩 리스크를 공존하는 팩터 같고 이제 아크 블리딩에서도 메이저 블리딩 리스크로 구분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혹시 이제 프로시저럴 리스크 팩터들만으로 칩을 구성해서 보았을 때는 어땠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언을 구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티코 트라이얼에서 보시면 이제 트와일라이트과 비교해서 N 수가 이제 4,000명씩 대 1,500명씩 정도이고 이제 이스케밍 리스크가 이제 컴포짓 아웃컴이 거의 1.2%, 2.0%로 좀 인시던스가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1년 본 것 치고는. 그래서 혹시 요 N수로 이스케밍 리스크에 대한 결과를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는 파워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스케믹 리스크에 대한 파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언더 파워입니다. 예,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이벤트 레이트보다도 저희 연구에서도 더 떨어졌고, 뭐 최근에 나온 다른 연구들도 이전 연구 기반으로 해서 이벤트 레이트를 계산해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면 대부분 다 퍼센트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씩 그 환자들 아웃컴이 더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언더 파워고, 지금 나와 있는 그 퍼센트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려면 결국은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서큘레이션에 처음에 논문을 투고하고 결국은 서큐 인터벤션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였었는데, 그 이제 그 너희가 얘기하는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라고 하는 건 어떤 새로운 어떤 서브셋 아니냐? 예, 맞습니다. 새로운 서브셋이고, 왜냐하면 ACS 환자 내에서 컴플렉스 환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나왔던 트와일라이트처럼 순수한 컴플렉스 PCI만 따로 뽑아서 모으면 한 3분의 1 수준으로 그 인시던스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거의 컨시스턴트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만원 선생님과 오규철 교수님 주제로 디스커션 좀 바꿔보죠. 혹시 그 임성윤 선생님 뭐 의정부성모병 임성민입니다. 사실 뭐 두 분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지금까지 나와주신 내용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요. 혹시 박만원 교수님도 사실 그 모노세라피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티카그렐러나 포텐트 P212 모노세라피가 앞으로 많은 대세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칩이나 이런 ACS 환자에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1년 이후에는 대부분 클로피도그렐 모노세라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칩이나 ACS 환자에서 혹시 그 포텐트 P212가 라이프롱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혹시 뭐 준비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뭐 현실적인 질문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일 길게 나와 있는 것은 아까 글로벌 리더에서 봤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글로벌 리더에서 봤던 그 23개월 타이카그렐러 모노세라피가 아마 그 포텐트 P212 이니비터의 그중은 제일 긴 것 같고요. 만약 제가 이제 실제적인 임상에서 ACS 환자인데 컴플렉스 PCI 환자야. 그래서 뭐 어떻게 쓸 것인가? 조금 길게 계속 2년, 3년 이제 데프트를 유지하기는 사실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어떤 트와일라이트 포스트 어나리시스,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의 컴플렉스 피스 포스트 어나리시스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스케믹 이벤트는 어떤 특히 ACS 환자에서 이스케믹 이벤트는 어큐트 페이지에 많은 거죠. 인덱스 PCI 이후에 어큐트 페이지에 주로 몰려 있고, 블리딩은 대부분 크로닉 페이스, 메인턴 페이스에 주로 대부분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실제적인 환자의 어떤 베네핏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큐트 페이지만 잘 지나면 롱텀한 페이지에서 브리딩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가 주요 이슈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ACS 환자에서
그 포텐트 피트럽터 이니비터를 포함한 뎁트를 forever 영원히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이카나 프라스그렐 모노가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많이 이야기했다시피 프라스그렐에 대한 데이터는 현실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일정 기간 6개월이든 뭐 12개월이든 간에 그 기간이 지난 ACS 환자에서 컴플렉스 PCI 환자라면 그때는 모노가 포텐트 피트럴 모노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선생님, 박만원 선생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최기용입니다. 네. 저희 스마트 어템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일렉티브 PCI에서 프라슈그렐과 타이카그렐러를 숄텀하게 쓰고 30일의 아웃컴을 봤었던 알페우스 트라이얼이랑 사시카이아 트라이얼이 AHA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둘 다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티카그렐러도 그렇고 프라슈그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스마트 어템트에 어떻게 좋은 영향일지 나쁜 영향일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사시카이아 트라이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인롤이 잘 안 돼가지고 얼리 터미네이션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 스마트 어템트 트라이얼도 인롤 이 속도가 많이 늦어가지고 이제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롤 속도를 조금 올려서 많은 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을지 조금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ILB 이제 곧 통과됐고 열심히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 어템프트의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이드라인에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이드라인 체인징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의미로서는 어쨌든 일렉티브 PCI 환자에서 포텐트 피트럴 이니비터 vs 클로피드로 데이터는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되면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스마트 어템프트의 어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봤는데 컴플렉스 PCI 기준이 사실은 모든 연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짧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근데 스마트 어템프트는 다행히도 저희들이 비교적 잘 인론할 수 있는 많은 좀 광범위하게 오스티움 리전, KBG 환자, 굉장히 광범위하게 거의 모든 환자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홍보하시고 연구비 많이 주시면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스님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질문을 각각 오규철 교수님하고 김민철 교수님한테 한 분씩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철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P AP 환자에서 PCR을 했을 경우에 이제 12개월 이내에서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는 더블 세라피를 6개월 정도 최소 해야 되고, 오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는 최소 이제 더블 세라피를 12개월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12개월 이후에 가령 같은 컴플렉스 리전인데 AP4를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경우는 2.5mm BID를 로드 툴을 쓰게 되고, 어떤 경우는 5mm BID를 재용량을 쓰게 되고, 2.5mm BID를 쓰게 되면 왠지 좀 스럼보드 디벤트에 대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저는 실로스타질이나 이런 거를 50mm든 100mm든 좀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처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잘 안 들려가지고 사운드가 이해를 한가 아마 크로네이션 1년 이후에 이제 약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고 진짜 개개인 피지션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노악을 계속 AP 환자에 있어서는 노악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맞고, 이게 리듀스 도스 노악이 여러 에비던스는 마치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물론 이제 리듀스 도스 쓰면서 문제 생긴 환자들은 외래로 안 와서 그러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흔히 이제 리듀스 도스 써서 이제 환자가 SH 생겨서 사망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외래를 안 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면은 리드소스 노학을 쓰는 것이 뭐 실제로는 제가 막 아직은 와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나쁜 것이냐, 뭐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리드소스 노학의 뭐 진짜 클로피도그렐이나 아니면 뭐 젊고 블리딩도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겠다. 대부분 이제 또 GI 블리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뭐 포텐트 P2Y12 이니비터도 뭐 쓰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뭐 타이카그렐러 같은 경우에 노학과 같이 써서 에비던스는 있으니까 그래도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환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실로스타졸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사용을 될 수는 있지만 환자의 뭐 솜보틱 이스케믹 리스크가 높다면 오히려 뭐 적어도 클로피도그렐 정도의 P2Y12 이니비터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1시부터 두 번째 세션이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1분이 채 못 남은 것 같아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이게 확실히 ACS에서 칩 PCI 쪽으로 엔티플라텔 세라피를 어떻게 할 건지로 확실히 이제 바뀌고 있는 주제가, 관심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연자들 너무 수고하셨고 활발한 디스커션 감사드립니다.